네, 오늘 검찰 조사 어떤 부분 위주로 진술하실 계획인가요? 물에 들어가봐야 물의 깊이를 알죠. 음, 모르는데 오라니까 왔죠. 네. 오 시장 관련해서 새롭게 진술하거나 제시하실 증거 있으신가요? 예,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차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만남 횟수가 정확히 몇 번인가요? 정확히 증인과 이렇게 어떤 증거가 있는 것들은 한 일곱 번 이상 만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네. 공천 개입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공천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추천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공천 개입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공천 개입이 아니겠죠. 어차피 검찰에서 많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또 참고인들 불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검찰이 아마 판단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찰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직접 질문이 있었나요, 그동안? 제가 교도소 생활 한 145일 했는데 대부분이 다 그런 수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공천 개입 관련해서요? 예, 공천 개입.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뿐만 아니라 포항시장이나 이런 부분 다른 이제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공천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나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건가요?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와 관련된 의혹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불기소나 무혐의를 받는 이유는 제 전화기에 그 황금폰에 한 60만 파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화번호가 아예 입력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예. 문충은 씨고 전 몰라요. 예. 박영진도 모르고 안동에서 돈 받아 어저께 아마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께서 올리셨는데 그분들이 뭐 2억을 뭐 줬다 청와대에 뭐 1억이고 3천만 원은 이준석 예? 관련된 비용이고 7천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다 2억을 줬다 하는데 그 사람들 연락처가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했잖아요. 그 명태균이 받았다고. 예. 그 연락은 했는데 연락처 저장. 연락처가 자체가 없어요. 저 연락한 내용이 없고.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는 대질신문 뭐안 하신다고 좀 밝혔는데 누가요? 김영선 전 의원이 예. 약간 진술 거부하신다고 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김영선 의원은 대질신문 했을 때 자기 의사나 여러 가지를 잘 밝혔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와 관련된 뉴스들이 대부분 7, 80%가 검증되지 않은 누군가 그냥 주장하는 내용을 냅니다.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예, 좌파는 내가 말씀드리지만 왼쪽 눈으로만,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우파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세상 봅니다. 표적의 차이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내가 박범계 장관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4선 국회의원하고 장관도 하셨는데 양눈을 뜨고 세상 정치를 해라. 외눈박이 정치인 하지 마라. 좌파의 대통령, 우파의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게 6월 3일날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물어보시면 네네네. 물어보세요.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님과 이제 대질 신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진술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진실이 왜 엇갈립니까? 기억이 엇갈리겠죠. 예, 그럼 서로 간에 맞춰보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다 진술이 다 제대로 다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6개월 만에 미디어 앞에 섰었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사랑한다, 좋아한다,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쉽게 하는데 앞에 나와서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 하지만 저는 저한테 오신 분들은 다 제 고객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제가 싫은 소리를 많이 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 두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에다가 기분 나쁘면 헬기 계속 띄우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는 좀 안타깝다. 예, 그런 말이 하고 싶습니다. 예. 그 과거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네. 이제 김상민 전 검사 공천 네. 도와달라는 부탁 받았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관련 진술도 그동안 검찰에서 하셨을까요? 그건 다 했어요. 예, 다 했어요. 어떤 식으로 좀 개입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술하셨을까요? 제가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고 얘기하면 그 사실관계에서 어떤 거를 보고 관점에 따라서 그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없는 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는 또 많이 있더라고요. 존재하지 않는 거를. 참 그게 안타까웠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제가 발언하는 걸 다 써줘요, 조서에. 그러니까 제가 왜곡되게 어떤 얘기를 뭐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언론사들처럼 그렇게 기사나 이런 것들이 왜곡되게 쓸 것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검찰에서는 제가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조서에 남기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예.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확실히 개입을 했다. 그거는 제가 검사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의견 타진한 거고 제가 그 박범계 장관이나 다른 분 민주당에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죠. 그러면 박한수 시장님이나 홍남표 시장님 불러서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라고 하면 제 입장이 그 차원에서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여야를 뛰어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이 2년차에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나요? 예. 수개월 전부터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네. 시점에서 검찰이 명 사장님 다시 부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제 사건과 관련돼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고인이나 이런 조사를 많이 받습니다. 100여 명 넘게 받았을 건데 할 때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증거에 대해서 의혹을 검찰 입장에서는 해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그 황금폰에 나온 전화기에 파일 자체가 한 60만 개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물어볼 거 있어요? 그러면 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이인선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예. 시켜줘야 되지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말한 이제 녹음도 이제 예. 존재하는데 시켜줘야 돼.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실까요? 이인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서. 이인선 공천에 대해서. 네. 뭐 여기서 밝힐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접견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사가 난 바가 있어서. 제 앞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강혜경 씨가 나온 견적서, 예, 홍준표 그 시장한테 청구했다는 그 견적서대로 입금이 들어왔습니까? 그 견적서대로 세금 신고가 돼 있나요? 저도 그러면 오늘 견적서 하나 만들어서 이재명한테 10억을 한번 견적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 확인도 되지도 않은 걸 갖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거 보고 인구 5천만에 소득 수준 3만 불 넘는 나라 이 세상에 7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국에서 통장 내역, 그 다음에 회계 장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A4 용지에 자기 임의대로 써서 얼마 받았어요. 제 전화기에는 박영준 부시장이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사무실에서 현금을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기 가보시면 이인선 의원이 쓰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표가 2장을 받았을 것이다. 그 수표 조회하면 나온다. 수표를 찾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차용증도 다 찾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확인 절차 해에 맞춰서 하는데 저는 공익제보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십 번이 아니라 거의 100번에 가까운 거짓말을 하는데도 기사가 다 실어줍니다. 검증도 안 하고. 예. 아니 돈을 받았으면 돈을 받은 거에 대한 내역이 회계 신고가 됐는지,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예? 확인도 안 해요. 전화 몇 통하면 금방 알아보거든요. 예? 그리고 뉴스를 실는다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첫 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145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저희 집사람과 그 다음에 제 세 여식이 너무 많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예. 집안이 거의 파탄 났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쓰는 그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 때문에 예. 집사람하고 애들이 불면증이 걸리고 애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인데 예. 어제도 제가 불기소라고 올리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국가에 산다는 땅을 샀으면 김태열, 강혜경이가 정보를 주고 김태열이 짓고 변치규하고 땅을 샀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의혹 제기한 게 제 의혹입니까? 자기들의 의혹이었습니까? 결과가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불기소, 무혐의가. 오세훈 시장을 꼭 잡으러 여기 오늘 서가 있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도 지금 홍준표 시장도 하고 있는 거 공개정보 신청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 다음에 지금 스픽스에서 끝없이 거짓 뉴스를 보고 있는 스픽스 정계환 그 다음에 노영희 그 다음에 김태열을 사주한 민주당의 노정면 그리고 여사가 궁금하다 강혜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사가 궁금하다. 아니 오세훈과 송영길이가 조사하는데 왜 여사가 궁금합니까? 30%인데 왜 경기도도 궁금하다. 그거 민주당 전 당대표 송영길 씨가 부탁한 겁니다. 예. 앞으로 제가 진실을 계속 보도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 진실을 담아서 과연 공개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다 있어요. 예. 우리 남 변호사 사무실에. 그래서 진보 쪽에 있는 친구들이 와요. 데스크에서 뉴스를 안 받아준다. 명태균이가 악마가 돼야 되는데 예? 사실을 보도할 수 없다. 남 변호사 사무실에 보면 김태열과 강혜경이가 통한 380통화가 나옵니다. 거기 미래양구 영수가 누구 건지 다 나와요. 돈을 어떻게 했는지도 다 나오고요. 예? 그런데도 아무도 와서 그 사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사 녹음도 있고 예, 홍준표 오세훈과 관련된 자료도 있습니다. 여기 MBC라고 하는데 MBC 뭐 나요? 예, 데스크에서 안 받아주니까. 예, 이런 현실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젊은 친구들이 외눈박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예, 속상합니다. 그 창원지방검찰청 바로 맞은편에 4층에 남상권 변호사 사무실 있어요. 거기 오시면 내용이 다 있으니까 예, 연락을 주셔서 오시면 사실을 보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 오셔서 취재하십시오. MBC는 문화방송 아니에요? 맞아요. 예? MBC는 내가 알기로는 뉴스 전문 채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 왜 뉴스 전문 채널로 이렇게 바뀌었어? 요즘에요? 예. MBC 가짜뉴스 제일 많이 하잖아.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방송이면 문화방송을 해야지. 예? 아니, 노래도 있잖아.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사실은 제가 그 기소돼서 수감될 때까지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몰라서 제가 이제 그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었어요. 오늘 제가 그 강혜경의 16가지 정도의 횡령사안 중에 명백하고 원래 이 사건이 창원 의창구 선관위에서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 때 선거 보전 비용 1억 1,800 중에 9,700을 강혜경이가 횡령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횡령 금액이 과연 어떤 성격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사 기록을 받고 나서야 강혜경이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자기 개인 영업용 통장으로 거의 4억이 들어갔고, 또 저에게 공금해서 한 2억 5천 정도, 그리고 저한테 이제 자기가 나를 위해서 쓴 돈이 있다고 사기치고 또 빌려간 돈이 거의 1억 5천 정도, 그래서 총 한 4억이 되는데, 오늘 첫째 6월 1일 날이 선거 날인데 2022년 5월 31일 날 선거 자금 계좌에서 6,500을 꺼내갑니다. 그리고 2022년 정치회계에서 6천을 꺼내갔는데, 이거는 강혜경이 2024년 10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인이 스스로 정언을 한 바예요. 근데 이거는 정치자금계좌, 선거자금계좌에서 꺼내갔기 때문에 공금을 횡령한 것이어서 제가 고소자이기도 하고, 이거는 공금 횡령의 고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혜경이 미래한국, 그러니까 총해서 22년 5월 31일 날 6,500을 선거자금에서 꺼내가고, 그 다음에 강혜경이 1억 1,800 정도가 선거 보존 비용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5월 31일 날 선거 차량 비용 2,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지급을 안 하고 6,500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선거 보존 비용이 오니까 그 선거 보존 비용에서 선거 차량 비용 2,100만 원 정도를 공제하고 9,700 정도가 남는데, 9,700을 모두 가져가면서 저한테는 자기가 나한테 9,700을 빌려줬고 그게 선거 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걸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년 후에 제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검찰에서 내미는 서류가 강혜경 스스로가 4,700을 빌려줬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저에게는 9,700을 가져갔고 그 외로 저한테 받을 돈이 더 있다, 이래서 제가 월급의 일부를 넣었는데, 제 월급 통장에서 강혜경 개인 통장으로 간 거가 1억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월급 반 정도도 있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100만 원도 넣고 10만 원도 넣고 300만 원도 넣고 처음에는 이제 수시로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9,700을 횡령을 하고, 강혜경 스스로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토한 것처럼 2022년 정치회계에서 7건 이상의 허위 계산서를 만들어서 한 3천만 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정치자금 계좌에서 현금을 빼간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데 현금으로도 또 돈을 빼내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16가지 정도에 이르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검찰이 주된 혐의를 갖는 게, 저 김영선이 강혜경에게 돈을 줘서 그 돈이 명태균에게 흘러갔다는 건데, 저하고 명태균이를 따로 기소하고 저하고 강혜경이를 또 따로 기소를 합니다. 지금 검찰이 정치사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강혜경이를 공익 제보자 1호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구냐?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16가지 이상, 뭔가 미래한국 계좌에서 4억 이상, 그리고 제 정치 계좌하고 사기쳐서 4억 이상까지 간 강혜경이를 내세워서 퇴임한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거에 검찰이 휘말려서, 아니 통일사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통일사건에 관해서 같은 사건에 관해서 창원지법 형사 4부에 기소를 하고 또 형사 2부에 또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산단이랑 상관없는 동생들도 기소를 하는가 하면 변호사인 제가 자문계약한 거를 무직으로 해갖고 또 정치자금으로 기소를 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문제 2022년 회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7건 97,000원이 실질적으로 제 행위랑 관계된 거는 7건 97,000원이에요. 이런 사건에, 게다가 이제 별건 수사가 위법인데, 별건 수사가 아니라 관련 수사라고 하면은 같은 법원에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검찰이 정치권에 휘말려갖고 본질을 잃어버려도 같은 사건을 2개로 기소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관해서 오늘 대검찰청에 고소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강혜경은 모든 사건의 기초고, 또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이고, 사실은 검사 11명이 내려와서 수사하기 전에 제가 그 사건과 관련돼서 강혜경의 범죄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제가 구두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이 16가지 이상의 흉악 범죄자를 내세워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 범죄자를 내세워서 지금 대선 전국에 퇴임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엮는다면, 이 강혜경의 이 범행에 관해서 밝혀지지 않고 다른 사건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검찰도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익 제보자 1호라는 게 이런 역사상 정치 자금에 관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른 강혜경 이를 끼고 지금 대선을 치르는 범죄자 두둔 대선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은 있었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강혜경의 범죄 행위에 관해서 오늘은 검찰에서 말씀을 모르시는 조석현 씨한테 법률 자문비 왜 받죠? 그거는 제가 사실은 제가 100만 원 받고도 무죄 소송을 해주고요. 사실은 사실은 변호사 하면서 500만 원 이상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제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로서 자문 계약을 정식으로 한 거예요. 조석현 씨 아들 여러 차례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분은 아드님은 잘 몰라요. 아니, 우사랑 관련 아니, 조사도 있을 것 같아서. 형사 오늘은 강혜경 씨의 범행 사건에 관해서 오늘은 강혜경 씨의 범행 16건에 의해서 미래한국연구소도 한 4억 횡령했다고 여겨지고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로 4억 가까이 됐는데, 선행 사건인 강혜경의 조사가 병행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범죄자를 앞세워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는 사람을 때려잡는 검찰이 되는 거고, 특히 이중기소에 이중재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없으면 들어가겠습니다. 김 여사 오신다는 질문이 있으면